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과연 세제 혜택이 앞으로 과거처럼 부활이 될 것인가? 100% 세제 혜택 부활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또 앞으로 또 이제 또 세제 혜택이 계속 부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심이 많으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예. 최근 나온 내용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47만 명, 4년 새 10배 늘었다. 예.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예.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임사자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좀 부여가 됐었죠. 예,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세제 혜택이. 예.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예,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이때 또 한참 또 화랑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많이 이제 등록을 하신 겁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어찌됐든 민간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당시부터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지금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전월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단기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장기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5% 이상은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저렴한 물건들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특히나 이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라던가 이런 물건들이 이제 자동 말소가 되는 거죠. 자동 말소. 네, 자동 말소가 계속 도래가 되니까 이 물건들은 원래 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좀 가격 자체가 낮았는데 자동 말소가 되면서 혜택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늘어났던 인원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단기주택임대사업자나 아니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폐업이 될수록 자동 말소가 될수록 점점 시장의 저렴한 물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정부의 인식이 약간 틀립니다. 지금 보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대조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시장을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예, 지난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지금 시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주택자, 적폐죠. 그렇죠? 예, 다주택자 적폐, 적폐를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면서 하니까는 주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세회피 수단이 아니고 다주택자들, 이런 주택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민간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는 지금 나라도 못하는 거를 민간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세제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조금 과거의 정부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시킨 게 지난 정부였습니다. 세제 혜택을 더 강화시켰던 게. 예.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기사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과연 세제 혜택이 앞으로 과거처럼 부활이 될 것인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강의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 그래서 일단 제목은 좀 제가 자극적으로 지었습니다. 100% 세제 혜택 부활. 근데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제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예. 자, 과거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혜택들을 보면,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감면 혜택이 상당히 많았죠.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세액에서 100% 감면해줬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안 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감면되는 세액의 20%는 농특세로 이제 냈어야 됐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예,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뭐 8년 하면 50%, 뭐 10년 하면 70%,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상당히 많이 줬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사실은 1세대 1주택자도 10년 거주해야 장기부여 특별공제 80%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이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제 중과 배제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예, 종부세. 예, 종부세도 지금 합산 배제가 됐고요.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지금 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다른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있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면 2년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 그 다음에 또 2년 거주하고 또 팔면 비과세, 이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요, 자, 취득세 감면 조건이 있죠. 이거는 뭐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요. 자, 이 취득세 감면 조건은 최초 분양, 뭐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아예 등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3억, 수도권 지역은 6억 이하. 일 때 우리가 신축일 때는 이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두 채 이상 면적 따라서 이제 약간 좀 감면으로 이제 틀려집니다. 예. 그 다음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과거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평생 1회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좀 줄어들었죠. 평생 1회로. 예. 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같은 큰 혜택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변화를 보면 이건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던 건데, 자, 2017년 12.13 부동산 대책의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시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예,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 4월 1일 날 갑자기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4년짜리 있었죠. 예, 지금은 없지만. 뭐 종부세 합산 배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시키겠다.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의 조정지역 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분, 9월 13일 이후에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8년짜리였죠. 예,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어떻게 축소했냐? 양도소득세 똑같이 중과시켜버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시키겠다. 합산배제 포함 안 해주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7월 10일 날, 2020년 7월 10일 날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아예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등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없어졌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폐지된 임대사업자는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말소, 자동 말소로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처음에는 주어졌다가 계속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부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남겨주시면 예, 저도 좀 참고가 되면 이제 좋으니까요. 예,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자, 제도권 밖에 있는 현재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가 비과세 요건 주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 상생 임대인은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생 임대인은 뭐 주택 임대사업자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든 상생 임대인에 대한 조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내가 거주도 안 했는데. 즉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1세대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 적용 유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 그러니까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우리가 4%씩 받잖아요. 이것도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조건은 뭐냐?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갱신 계약을 할 때 연 5% 이내에 맞춰주면 이런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제도권 밖에 있는 상생 임대인조차도 지금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조건에만 맞아주면. 자, 그런데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지금은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10년 보유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계속 연 5%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생 임대인조차도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상생 임대인조차도 지금 비과세 혜택을 부여를 하는데 제도권 안에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시 부활을 시킨다라는 게 과한 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변화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요, 도심에 더 많은 정비사업지를 지정을 해주고 이러면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예, 민간사업입니다.
예, 민간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다 거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조합 사업, 즉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은요,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 주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눠진다라는 거죠. 칼라 자체가. 정부 주도에서 지금 민간 주도로 지금 바뀐 거죠. 자, 그런데 민간 공급을 그러면 지금 활성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침체기에 빠져 있으면 수요가 있을까요? 수요가 없겠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너도나 지금 이렇게 세제 혜택도 없는데 누가 지금 이게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장 침체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요를 진작할 만한, 수요를 늘릴 만한 어떤 당근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결국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이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이 정책 자체를 성공을 시키려면 결국 수요를 늘리는 정책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를 늘리는 정책 중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이 어떻게 보면 큰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완화라는 온탕과 냉탕의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지금 반복되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계속 침체기에 있다 보면 당연히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당근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근책들이.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부활 가능성이 지금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거기에다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이 되면요. 하나가 또 패키지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취득세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이 되면 취득세 완화 카드도 같이 나와줘야 돼요. 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취득세가 중과잖아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 이상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부활이 되면 취득세 완화 카드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뭐 취득세 완화는 아니죠.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취득세 완화는 아니죠. 취득세 정상화죠, 정상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돼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거기에다가 또 취득세 얘기도 많이 여쭤보세요. 취득세 얘기도. 자,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게을리합니다. 외면하거나.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내가 관심을 안 주면 시장이 오르는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좀 늦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항상 이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을 때 항상 이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시장상 유심히 지켜보시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연동해서 한번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시면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